3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의 과학 성적을 쑥쑥 올려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쌤입니다. 지난 단원은 식물의 한 살이 단원이었죠? 식물의 씨가 싹 트는 것부터 잎과 줄기가 자라는 과정, 꽃과 열매의 변화 과정 등 전반적인 식물의 한 살이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요. 지니쌤과 함께 모두 식물 박사가 되셨죠? 오늘은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물체의 무게 단원이죠.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용수철의 변신은 무죄. 그리고 학습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추의 무게에 따른 용수철의 길이 변화, 추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 측정하기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며칠 전에 보리와 함께 화채 만들기 수업에 사용할 여러 가지 과일을 사러 대형마트에 갔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선생님, 벌써 초여름 날씨예요. 엄청 덥네요. 그래서 그런지 내일 화채 만들기 수업이 더 기대돼요. 그러게요. 선생님도 시원한 화채를 참 좋아하는데 무엇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지만 그래도 이왕 마트에 온 김에 맛있는 과일을 잘 골라보자고요. 네, 선생님. 어떤 걸 먼저 고를까요? 수박이다. 선생님, 수박을 사요, 수박이요. 그래요. 먼저 수박을 골라볼까요? 아무래도 여러 명이 먹을 거니까 가장 큰 걸로 사야겠네요. 크기는 눈으로 알아보기 힘드니 가장 무거운 걸 골라볼까요? 보리가 한번 골라볼래요? 네, 선생님. 저는 힘이 세니까 다 손으로 들어볼래요. 으자자자자. 이거 무거운데요? 으쌰. 아니, 이게 더 무거운가? 이게 제일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뭐가 제일 무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사람 손으로 들어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무거운 걸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하, 저쪽에 저울이 있었네요. 바보.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괜히 힘 자랑만 했네요. 자, 그럼 어떤 것이 제일 무거울까요? 두 번째 들었던 수박이 제일 무겁네요. 10kg이나 되어요. 눈으로 보면 크기도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걸로 골라야겠어요. 그럼 한 종류만 더 사봐요. 저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 복숭아가 있네요. 빛깔도 고운 천도복숭아. 2kg 정도 사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15개 정도 올려보면 2.5kg이네요. 이걸로 주세요. 이야, 수박에 복숭아까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내일이 기대돼요. 그 다음날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수박과 복숭아로 아주 맛있는 화채를 만들어 먹었답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에서 과일을 살 때 무엇을 이용했지요? 네, 저울입니다. 이야기 속에서의 보리처럼 물체를 들어보면 어느 물체가 더 무거운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울을 사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상품의 무게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도 하고 정해진 무게의 재료를 사용해 상품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몸무게에 따라 체급을 나누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는 무게 측정. 이번 단원에서는 저울뿐만 아니라 무게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 중에 용수철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용수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손으로 잡아당기면 길이가 늘어나고 잡았던 손을 놓으면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만약에 용수철에 추를 걸어놓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추의 무게에 의해 용수철이 아래로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이 용수철에 걸어놓는 추의 무게를 다르게 했다면요? 더 무거운 추를 걸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벼운 추일수록 적게 늘어나고 무거운 추일수록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추의 무게에 따라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용수철에 추를 걸어 놓으면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용수철에 걸어 놓는 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지구가 추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추가 무거울수록 추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는 것이죠. 이러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예요. 혹시 뉴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잠시 뉴턴의 위대한 발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국의 과학자 뉴턴이 어느 날 나무 옆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문득 생각했어요. 사과는 왜 꼭 땅으로 떨어질까? 위로 옆으로가 아닌 왜 꼭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왜일까? 왜일까? 뉴턴의 머릿속은 온통 이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다 생각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의 어떤 힘이 사과를 당기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주변의 모든 물체들도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지만 그 힘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시작한 생각은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아주 위대한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었지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위대한 발견 이야기,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모든 사물과 상황에 왜라는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언젠간 뉴턴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물체의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게의 단위는 그램 중, 킬로그램 중, 뉴턴 등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램 중을 그램으로, 킬로그램 중을 킬로그램으로 줄여서 사용하죠. 추를 걸어놓아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만큼 손으로 잡아당겨 본다면 이 중력의 힘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음 활동에서 계속해서 알아보죠. 앞에서 알아봤듯이 용수철에 무거운 추를 걸면 가벼운 추를 걸 때보다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나요. 용수철의 무게가 같은 추를 한 개씩 더 걸면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집에서도 용수철과 추만 있다면 간단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옷걸이, 30cm 자, 용수철, 그리고 같은 무게의 여러 개의 추가 필요해요. 옷걸이에 용수철을 걸고 용수철의 아래끝을 자의 0cm에 맞도록 자를 붙여줍니다. 그리곤 추를 한 개 걸어보세요.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추의 개수를 한 개씩 늘려가면서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측정해보세요. 20g 추를 하나 걸면 용수철의 길이가 3cm 늘어났어요. 만약에 20g 추를 2개 건다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6cm 늘어날 것 같습니다. 3개 건다면요? 9cm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같은 무게의 추가 하나씩 늘어난다면 같은 길이만큼 용수철도 늘어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추 한 개당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용수철은 물체의 무게에 따라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용수철 저울, 가정용 저울, 체중계 등이 있답니다. 음식 재료를 잴 때 사용하는 가정용 저울과 몸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체중계처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던 저울들이 바로 이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 모르고 있었죠? 이제는 잊지 마세요.
가정용 저울과 체중계는 많이 사용해봤는데 용수철 저울을 좀 생소해요.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용수철 저울은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 만든 저울이에요. 용수철 저울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스탠드에 용수철 저울을 걸고 0점 조절 나사를 돌려 표시자를 눈금 0에 맞추어요. 모든 저울을 사용할 때에는 이 0점 조절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정확한 무게를 재기 위함이죠. 그런 다음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물체를 걸고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으면 끝! 간단하죠? 단 눈금을 읽을 때에는 표시자와 눈높이를 맞춰서 읽어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선생님, 그런데 우유나 컵같이 고리에 걸 수 있는 물체라면 상관없지만 연필이나 지우개처럼 고리에 걸 수 없는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고리에 걸 수 없는 물체는 펀치로 구멍을 뚫은 지퍼백을 고리에 걸고 0점을 맞춘 다음에 이 지퍼백에 물체를 넣고 물체를 측정하면 되겠죠? 여기서 지퍼백을 걸기 전이 아니라 건 후에 0점을 맞춘 이유는 물체의 무게만을 재기 위함이랍니다. 그럼 지퍼백의 무게를 뺄 필요가 없이 좀 더 편리하게 잴 수 있겠죠? 용수철 저울의 원리와 사용법 다들 아시겠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아요. 지니쌤의 복습 퀴즈. 오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몇 가지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무게 측정 도구는 무엇인가요? 저울입니다. 너무 쉬웠죠? 그럼 두 번째 문제. 용수철에 줄을 걸어 놓으면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지구가 추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지구가 추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야, 보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군요. 그럼 세 번째 문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죠. 이 무게의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선생님. 그램 중, 킬로그램 중, 뉴턴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 용수철에 걸어놓은 추의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도 어떻게 늘어나나요?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잘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용수철은 물체의 무게에 따라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성질이 있어요. 이러한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에는 무엇이 있나요? 헤헤, 잘 알고 있죠, 선생님. 용수철 저울, 가정용 저울, 체중계 등이 있습니다. 완벽하죠, 선생님? 네, 완벽해요. 여러분들도 용수철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셨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저울의 원리인 수평 잡기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물체의 무게 비교 방법인 수평 잡기의 원리, 그리고 양팔 저울로 여러 가지 물체를 비교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배운 것 복습 잘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죠. 친구들 안녕.